네, 황금 열쇠 받아보겠습니다. 키맨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컨텐츠팀 민재기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FOMC 결과부터 봐야겠죠. 네. 예상했던 정도이긴 한데 긴축을 더 빨리 하고 금리 인상은 더 많이 하고 뭐 이런 쪽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은 뭐 가장 큰 부분은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라는 부분이 가장 긍정적인 것 같아요. 예. 네, 뭐 이게 테이퍼링이 언제 종료될 것인지, 그리고 테이퍼링 종료되고 난 다음에 금리 인상은 언제부터 또 몇 번에 걸쳐서 할 것인지, 이게 이제 예. 가장 불확실성이 큰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이제 해줬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전체적으로 증시에는 긍정적이다라는 생각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관심이 높았던 부분은 이제 물가가 많이 치솟으면서 네. 그 부분에 따라서 스탠스가 얼마나 이제 매파적으로 변할까, 이거에 이제 관심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뭐 일단은 테이퍼링은 조금 더 당겨져서 종료는 3월 달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3월 달 종료되고 금리 인상까지는 얼마나 이제 빨라질 것인가, 그 부분이 이제 핵심이었는데, 2024년까지 총 8번의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이제 기존의 시장에서 좀 예상했던 거는 4번, 4번, 3번. 그래서 한 11번 정도로 금리를 앞으로 이제 2024년까지 올리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었는데, 이게 443에서 332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내년에 2번에서 3번 정도의 금리 인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했는데, 3번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요거는 살짝 매파적으로 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금리 인상의 횟수 자체가 11번에서 8번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해석이 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고요. 제가 오늘 이 시장이 이 파월의 발표가 열릴 때 사실 눈을 뜨고 컴퓨터 앞에 제가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스닥의 장중 흐름을 제가 캡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좋네요. 네, 나스닥 저도 장중 같이 흐름을 보긴 캡처를 제가 했는데. 해놓은 게 있는데, 예. 원래는 마이너스였습니다. 오늘 소매 판매 데이터가 좀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마이너스 증시에서 움직이다가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해놓은 노란색 저기 부분을 보시면, 딱 파월의 그 발언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나스닥이 급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상승세로 돌아서기 시작한 시점을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뒀고요. 오른쪽이 이제 오늘 전체적인 마감까지거든요. 그래서 노란색에서 점진적으로 더 상승폭을 높여서 크게 늘려가지고 2%대로 마감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덜 매파적인 부분에 환호를 했고, 불확실성 해소에 대해서 미국 시장은 급격하게 지수가 플러스되면서 마감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은 이 점도표라는 부분인데, 이 332가 과연 될까, 이 부분이 이제 저는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네. 사실 이 점도표는 기대 인플레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은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 기대 물가, 기대 인플레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10년 추종인가요? 기대 인플레가? 그렇죠. 10년짜리도 있고 한데, 제가 이제 10년물 기대 인플레를 최근에 체크를 해보니까 연준의 매파 발언 이후에 오히려 10년 기대 물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물가는 올라가고는 있지만 향후의 기대 물가는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준에서 이렇게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부분이 시장에 이제 먹히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만약에 중반 이후로 물가가 지금은 좀 올라오고 있지만 공급망이 안정이 되어서 물가가 좀 안정을 찾으면, 제 생각에는 332로 예정되어 있는 이거보다도 물가 금리 인상의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횟수도 줄어들 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내년도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상승장이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 대세 상승 사이클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예.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 국내적인 수급적인 이슈, 늘 말씀드려왔던 12월 달에 뭐 대주주 관련된 이슈, 1월 달에는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엄청나게 큰 대여가 이제 시장에 들어오는 거 또 있어요. 현대 오일뱅크, 현대 엔지니어링, 너무 많아요. 지금 IPO 대기하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그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시장의 다른 유동성을 흡수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시장의 개별적인 이슈가 될 건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뭐 올라갈 때, 오늘처럼 이렇게 막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시는 것보다 이 연말까지는 수급적 이슈로 계속 좀 시달릴 수 있으니까 하락할 때 좀 내가 분할 매수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세 상승장
가능하다고 보셨는데 우리나라 이제 수급이 워낙 쪼그라들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흥분할 필요는 없고 밀릴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 차분하게 또 인내심을 갖고 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네네. 보셨습니다. 자, 어디에 그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지 디스플레이 먼저 보겠습니다. 요즘 패널 가격 반등을 하면서 디스플레이 관련주 주가가 양호하게 흐름이 변화되고 있거든요. 지금도 늦지 않은 걸까요? 네, 듣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네. 네, 디스플레이 산업 중에서도 저는 이제 우리는 이제 예전에는 TV, 스마트폰만 있었잖아요. 예. 근데 사실 그 두 디바이스는 많이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쪽보다는 새로운 디바이스에 주목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때마침 내년도부터 이러한 쪽에 새로운 디바이스들이 이제 많이 출시가 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죠. 특히나 이제 우리 IT 업계에서는 거의 신으로 불리우는 애플께서 2022년 하반기에 이 메타버스 관련된 이 구현하는데 필수적인 하드웨어죠. 이 XR 메타버스 XR 기기 출시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는 우리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이제 대세인 상황인데 CEO죠. 팀 쿡이 향후 이제 10년 내에 이 XR이 아이폰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라고 얼마 전에 선언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디바이스의 출현에 우리는 집중하는 게 좋겠고 거기와 관련된 디스플레이 관련주를 계속해서 찾을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이제 2022년도가 이제 애플이 XR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화가 되는 상황인데 XR 기기의 핵심 부품이라고 하면 뭐 디스플레이가 기본적으로 탑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모듈과 같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급이 이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이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애플 관련주로서 LG 이노텍이 주도주로서 지금 가장 신고가, 어제 같은 경우도 신고가로 지금 기록하면서 치고 나가고 있거든요. 예. 이걸 보면 아마도 애플이 이러한 XR 기기를 확장할 때 중국과는 미중 간에 지금 뭔가 좀 이슈가 계속 있죠.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도 혹시나 중국 쪽으로 물량을 많이 줬다가 개별적 이런 이슈가 있을 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급이 제대로 안 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오히려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국보다는 애플 입장에서는 한국 업체를 더 선호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네. 자, 디스플레이 관련주 중에서 대형주로는 참 수년간 답답한 종목인데 LG 디스플레이가 일단은 관심권으로 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네. 기지개 한번 못 켜고 네, 예, 네. 정말 재미없는 종목이었는데 네, 정말로 재미없는 주식이죠. 드디어 빛 보나요? 네. 원래는 LCD 쪽만 주로 하다가 네. OLED 쪽으로 이제 변화는 했지만 수익성이 거기 안 나오다 보니까 몇 년 동안 좀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드디어 이 고해상도 디스플레이가 이 XR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지럼증이 없어지니까 헤드셋 눈에 쓰는 네네네. 거 있죠? 그거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수혜가 예상이 되고 또 최근에 이제 삼성이 LG 디스플레이의 화이트 OLED 패널을 받아서 또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확정이 되면 LG 디스플레이의 OLED 사업부는 빠르게 이제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큰 종목으로는 LG 디스플레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좀 작은 종목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년도 CES에 삼성전자에서 홀로그램 디바이스를 출시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시장에서는 이제 작은 종목 중에서 홀로그램 관련주가 뭐가 있을까라는 것을 찾을 것 같은데 그러면 대표적으로 그 홀로그램 기술 중에 들어가는 게 레이저 기술이 들어갑니다. 레이저. 그러면 이 레이저 다이오드 기술을 가지고 있는 QSI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아마 시장에서는 좀 관심을 많이 받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오늘 주가가 급등을 하는데요, 지금? 네, 지금 주가가 오늘 올랐군요. 근데 어제 처음으로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세가 4만 주 정도 첫 들어온 날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1월 달까지 이 QSI를 홀로그램 관련된 선도주로 한번 트레이딩 관점으로 조정 시에 한번 노려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이제 애플 신이라고 해서 갓플이라고 하죠. 네, 이제 네. XR 기기 눈에 쓰는 여기에 들어가는 패널에 대한 모멘텀 새로 있다. LG 디스플레이 말씀 주셨고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죠. CES 2022 여기에서 삼성의 홀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많고 있다라는 부분에 QSI 스몰캡에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희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됐잖아요. 재택근무 관련주의 주가 반응이 있는데 좀 대응 가능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저는 그 일시적보다는 예. 구조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그러한 쪽이 좋을 것 같은데 온라인 강의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제 뭐 계속 좋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재택근무 관련주보다는 온라인 강의 쪽에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메가스터디 교육을 한번 눈여겨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메가스터디, 포인트는요? 네, 메가스터디 교육 자체가
최근에 이제 그 공무원 쪽 그 부분은 적자에서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고요. 고등 쪽은 중고등 쪽은 사실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이 수능에서 전국 수능 만점자가 1명 배출이 됐는데 메가스터디 교육을 또 받은 내용이 광고로 딱 홈페이지 들어가면 띄어났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강의는 이 코로나 이슈뿐만 아니라 앞으로 구조적으로 좋아질 수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이 스카이 에듀라는 회사가 있는데 4위 업체입니다. 인강 관련해서. 근데 이 회사는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상위권 업체들은 더욱더 경쟁 강도가 약화되면서 상위 사업자 중심으로 재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점유율 확대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인강 관련해서 온라인 쪽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메가스터디 교육을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온라인 교육에 주목을 하셨습니다. 오늘의 관심주 메가스터디 교육 힌트까지 주셨네요.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컨텐츠 팀 김앤 민재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저희 같이 인사드릴게요. 출발 성공 투자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